2024년 4월 16일 저녁 7시 31분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 아카시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지금 이게 아카시아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 바로 뒤에는 산이거든요. 바로 산 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기가 맑고 굉장히 아카시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카시아 향기를 좀 맡으면은 그게 없어진다고 하네요. 저는 뭐 우울증이다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지내는데, 뭐 고혈압, 당뇨하고도 전혀 이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는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아카시아 향기가 우울증에는 좋다고 하던데. 아이고, 어제는 하루 유튜브를 찍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텔레비를 거의 잘 보질 않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우리 집에 오니까 대신동에도 자주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김해 삼계동인데, 여기는 텔레비가 있고 그 대신동에는 그 텔레비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신동에서는 뭐 텔레비 볼 수가 없지.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텔레비를 잘 보지 않는데 그 뭐 스마트 TV가 되다 보니까 뭐 요즘 다 스마트 TV잖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텔레비 화면으로 이제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어제 막 그걸 좀 보다 보니까 내 유튜브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하나 뭐 빠져들면은 막 계속 보려고 하니까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걸 걸지 않으면은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가버려요. 그래서 어제 겨우 자제를 한 것이 12시 좀 돼서 자제를 했다고. 저녁을 한 7시 반쯤 먹고 뭐 계속 이제 거기서도 그 재밌는 채널이 많이 있더라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 텔레비로 그 우리 이제 KT에 쓰는데 KT한테 이제 그 진이한테 진이야 유튜브 나와라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래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볼만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있고, 부동산 이제 저 새로 신규 짓는 그 아파트 여기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이렇게 오르니까. 그런데 미분양이 많고, 막 그런 거. 지금 저 앞에 짓는 그 쌍용도 지금 미분양입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쌍용도. 저것도 지금 이제 34평인가? 저것이 한 5억 정도 돼요. 한 5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뭐,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저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를 지금 이제 땅을 고르고 있는데 여기도 한 6억 뭐 이렇게 막 그 정도 6억이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그런데 미분양이 많고 부산에는 거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지은 그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레이 카운티라고 저기 사직구장 앞에 있는 그게 한 5천 세대 정도 돼요. 거기에도
아파트 가격이 이제 거기 32평인가 그게 한 11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4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7억 정도, 한 뭐 40%, 30%, 40%, 50%까지 떨어지는 데가 많아요. 원래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것이 이제 다시 원위치로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도 보고 뭐 하여튼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봅니다. 보고 또 뭐 그 강호 또 이제 우리나라 곳 구석구석에 말이지, 저기 저 제주도도 그렇고 또 구석구석에 이래 보면은 막 건물을 지어 가지고 미분양된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 한 수십 채, 수백 채를 지었는데 한 사람도 입주 안 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어제 뭐 그런 걸 좀 보다 보니까 내 유튜브로 못 찍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게 저 프랑크 이제 그 검색을 할 때 보면은 그게 유튜브에서 프랑스 영화 또는 스페인, 스웨덴 영화, 이거 영화 참 보면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은 수준 높은 영화가 있거든요. 내가 좀 시간 나면은 다시 그 영화를 좀 다시 천천히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정말 그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데는 정말 그 수준 높은 영화가 있어요. 전에는 그 영화도, 그런 영화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거기 이제 거의 그런 영화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어제도 어제 좀 그런 것도 보고. 그 프랑스 영화인데 내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기 서울에 가서 봤나? 서울에 그때 그 당시 이제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이제 그 출장 가가지고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숙소 그래서 보면은 좀 뭐 영화를 많이 보거든. 볼 때 보니까 그게 프랑스 영화인데 뭐 그냥 완전 나체야. 완전 나체로 나오더라고. 그런 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엄청 수준 높은 영화더라고. 그러니까 이 3대지, 그러니까 저 손자, 할아버지 또 이제 또 아버지, 요 3대가 걸쳐서 일어나는 이제 어떤 그 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도 이제 자기 또 뭐야 그 성적인 욕구를 풀어요. 그리고 애도 그렇고 또 부모는 당연하고 막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하여튼 그 영화가 엄청 잘 됐더라고. 그럼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보면은 정말 그 한번 빠져들어 버리면은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가버려요. 그러면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꾸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밤 9시 되면 자야 된다더라고. 신인님께서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밤 9시부터 밤 11시 사이에는 이제 사람 몸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면 되는데 안 자고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신장이 자꾸 망가진다 그러더라고. 나는 워낙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참 뭐 그걸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 어제는 어제 4월 15일 날에는 저게 하늘궁에 그 뭐야 그 뭐 안티 허경영 총재님을 좀 잘 따르다가 이렇게 뭐 비탈길 간 사람들, 변절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뭐 성추행이다 이래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건데 에너지를 받는 그런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성추행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검찰 측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도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됐더라고. 여러 군데서 막 뭐 각종 언론 방송에서 다 보도를 했더라고. 그래서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좀 허경영 총재님을 형편없이 안 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실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변호사들은 말이지, 그 정말 그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는데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벌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벌어야 되지. 그 변호사비를 그 받고 참 진짜 말로 뭐 표현이 안 되네요. 참 진짜 그 변호사도 그 썩을 놈의 변호사 말이지. 참 훌륭한 변호사님도 있지만은 그 택도 아닌 그런 제명 그걸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변호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보면은 불상타고 불쌍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인지 어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인님께서 하늘궁 건립하는 데는 한치의 착오 없이 그대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뭐 당연하지. 당연히 그래 되는 거고. 지금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전에 이제 그 총선에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를 10명과 더불어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시고 나니까 그 저기 이봉규 씨라고, 이봉규 씨 그분이 나중에는 그 엄청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실 때에 큰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이봉규 씨라고. 이봉규 씨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하셨을 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선 전에 이 인터뷰한 지는 한 달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때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여러 사람과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인터뷰를 하시길래 그러면 국회의원 이제 대통령이 돼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 길로 간단 말이야. 지금 무슨 압수수색을 하든지 무슨 지랄 연병을 떠들지 간에 말이야. 그 관계 없는 거예요. 세교 항제는 이미 되어 있고, 세교 항제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도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되어 있는 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신분 이제 이봉규 씨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을 때에 그러면은 이번에 참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참 그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가운데서 좋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소나무당에서도 한 사람도 당선자가 없었고, 뭐 송영길이나 최대집시, 뭐 노영희, 뭐 변희재, 뭐 정철성, 권현지, 뭐 이런 한 사람도 되지 않았고, 우리 국가혁명당에서 한 사람도 안 됐어요. 뭐 허경영 총재님, 그리고 이미연님, 박수연님, 뭐 김정훈 대천사님, 그리고 조성리님 뭐부터 해가지고 박병욱 울산광역시 위원장님, 김순자 대전광역시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근 대천사님까지 해가지고 10명이 한 번도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건 헛된 것은 아니단 말이야. 뭐 내야 늘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 모자를 뭐 선거가 있거나 없거나 늘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오늘도 이거 쓰고 다니고 출퇴근했고 늘 쓰고 다녀요.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렸고 국가혁명당도 알렸고 또 선거 홍보지에 보면은 이제 거기 다 그 아마 전국 방방곡곡 제주도까지 전부 다 갔을 거예요. 그렇게 다 보는 데가 그렇게 드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이번에 그 조국혁신당이나 몇몇 정당만 그렇게 다 전국적으로 다 보내지 웬간한 데는 그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못 보내요. 여하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홍보하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이제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총재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되는데 반드시 국가혁명당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신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성장물은 좋은 게 아니다 이거지. 계속 무슨 어려운 난관이 없이 계속 잘 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가운데서 대나무가 커 나갈 때 보면은 마디가 있다 그랬거든. 그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바람이 막 불어도 이것이 꺾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마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안티들이 이제 뭐 안티들의 눈에 볼 때는 이제 저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이제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가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데다가 뭐 축복하고 명패하고 뭐 이런 거 돈이 좀 들은 것이 아까우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말했지 뻔뻔질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가 복잡한가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참 의인이라 할까 참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유를 보면은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불로유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딱 보여주기 좋다. 우유가 썩질 않잖아. 허경 총재님의 이제 이름을 적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절대 썩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믿음을 변절하지 말고 바뀌지 말고 굳건히 이제 믿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그런 우유 이런 게 필요 없어. 불로유가 이렇게 놓은 지가 알리기는 전에부터 했었지만은 진짜 뭐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만들어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라고 한 것은 2022년 10월 달부터 그래 됐어요. 선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지금 1년 된 걸 마시고 있잖아. 원래가 4년이고 2023년 지금 3월 달에 만든 걸 내가 먹고 있거든. 그런데 2022년 12월 달부터 이제 거기 막 만들기 시작했다고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2022년 가을부터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한 6개월 뒤부터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되지 지금 불로유를 이렇게 전국 이제 보급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일반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불로유를 보고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게 되지.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내 같은 경우는 불로유가 나오기 이전부터 확고부동하다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 이것을 믿음이 확고부동해. 그래서 뭐 놈이 말이지 어제 뭐
압수수색을 하니 고발을 하니 무슨 지랄 연병을 떨어도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 유튜버가 내가 만든 게 한 지금 한 500개가 아마 넘을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2020년 4.15 총선 나는 그날 밤에 내가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30분짜리. 그게 내가 제일 아낀다고. 그때 우리 국가혁명당에서 한 사람도 당선 안 됐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했었을 때 내가 방송한 게 있어요. 그리고 2022년 3월 10일 날 밤에 3구 대선 끝나고 그 다음날 밤에 내가 또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좋아한다고.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아무도 안 됐을 때 내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그 신인님께서 하시더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그때도 그 말했거든. 대통령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그 뭐 결국 끝에 가서야 대통령이 두 분 다 됐었지만은 그분들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엄청 많은 것을 고난을 겪었다고. 겪을 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같은 경우는 나의 청소년기 시절 때에 내 이야기는 뭐 자주 합니다만은 청소년기 시절 때에 도서관에 살았어. 학교 도서관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나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아웃.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펙이라 그러지.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 나왔노 뭐 이래서 하잖아. 그렇게 어느 대학 나왔노 뭐 이래서 하고 말이지. 저기 김진명 씨라고 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 내보다 나이가 1살 적은데 그분 책 많이 써냈어요. 김진명 씨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이 말이지 아들만 둘인가 그래. 그 김진명 씨 형님이 김진명 씨는 전두환이라면은 저렇게 좋게 안 봅니다. 왜냐니까 김진명 씨의 형님이 있어요. 형님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그 군대에 갔는데 그때가 마침 또 전두환이가 이제 그 5.18 일어나고 대통령 됐을 때라고. 그래 1980년도지.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군대 생활하면서 이 보니까 좀 전두환이가 좀 독재를 하고 뭔가 뭐 이렇게 좀 잘못되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말 한마디를 했다고. 김진명 씨 그 형이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뭐 끌려가가지고 막 개 맞듯이 맞고 맞았다고. 그래 와가지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 형님이 그래 죽었어요. 죽으니까 김진명 씨 아버지가 볼 때에 자기 아들이라도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 물론 서울대학원 같으면 상당히 수재들이 가는 데잖아.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서울대학원생이 가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냥 오지게 고문 당해가지고 제대는 해가지고 거기서 뭐 병을 얻어가지고 죽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볼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고. 오늘 뭐 세월호 일어난 지가 10년이 있잖아. 4.16 10년 되는 날인데 그 세월호에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 말로 표현이 안 되지. 이태원 참사에 그 죽은 그 159명의 그 부모님들 뭐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 잘못된 거지. 말로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그냥 너무 충격으로 말이지. 뭐 술을 마시다가 그냥 막 술로 막 세월을 보내다가 그래 돌아가셨다고. 내가 그 장태환 소장 그 12.12 사태 때 장태환 소장 가족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장태환 소장의 아들도 그래 죽었고 자기 아버지도 그래 술 마시다가 술병으로 죽었듯이 또 그 김진명 씨 그 작가 김진명 씨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좋게 안 보지. 아이고 참. 그런데 그 아이고, 말이 옆으로 가서 미안한데 그 김진명 씨한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한 번은 그 애들도 그 다 그 인류대학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동창회 갔다 오더만은 탁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더만은 나오질 않는데 왜냐니까 자기 동기는 이제 뭐 어떻게 뭐 서울 뭐 미국 가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 모이라.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자기도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나왔지만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니까 기가 죽잖아. 그런 걸 스펙이라 그러거든. 뭐 하버드 대학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다. 뭐 이런 게 스펙인데 나는 그 스펙을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모신 그런 행운아라고. 행운아. 기독교에 하신 고인범 목사님, 그리고 그 근본 바탕에는 지금도 살아계신 김영숙 교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자기가 잘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에 하신 불교에 하신 그 두 스승님을 통해서 대략은 알지. 기독교가 뭔지 불교가 뭔지 대략은 알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탄원 스님을 통해서 강정산을 이렇게 공부한 끝에 참 신인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이 전 세계 인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확철대오를 하고, 바로 그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시다, 총재님이시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하니까 불로유가 뭐 있으면 더 확인이 되지. 하지만은 불로유가 없었던 상태라도 2016년도에 이미 확철대오로 정영원에 등록을 할 때 그런 상태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압수수색을 당하든지 뭐 방송에 성추행을 어떻느니 이런 말을 하고 뭐 지랄 연병을 떨어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거, 하늘궁이 완성되는 거하고 세계 황제 되고 대통령이 되어가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멘토가 오늘 하루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날짜에 하루 가까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압수수색을 했든지 뭐 성추행 고소를 당하든지 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그것은 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박지원님께라고, 박지원 이분이 국가정보원장도 하신 분이고 상당히 똑똑합니다. 이분이 똑똑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 진도 해남 완도 여기서 이제 93% 이야 득해가지고 당선됐어요. 무슨 이건 북한에는 김일성 이런 데는 100%잖아. 그런데 93% 이야 대단한데. 아마 하기야 경북에도 무슨 그거는 경북에는 똥막대기만 꽂아놔도 국민의힘 공천만 받았다면 당선되니까 경북 대구 여기는 거기도 70% 80%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기 민주당 저기에서도 말이지 진도 해남 완도 여기도 93% 받아가지고 박지원 전 정보원장이 이제 당선됐는데 이분이 경량
경량 TV라고 있어요. 4시에 하는데 구교건님인가 그래요. 그 사람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 구교건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좀 있으면은 저기 그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제 탈당을 좀 해라. 이래가지고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나가라.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고 결국 가서는 험한 꼴을 당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목이 그래. 예, 근데 아마 그렇고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저 오늘 그 안혜옥 씨라고 있어요. 안혜옥 씨 모르시는 분은 내가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안혜옥 씨를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보세요. 안혜옥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이것은 무슨 뭐 하야 또는 탄핵도 필요 없고 그냥 김건희 여사가 저 명품 가방이라든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제 특별검사 특검에 주가 조작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은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은 몇 달 안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온다 그러더라고. 구조가 그렇다고 말이야. 내 이야기하다시피 리모컨에 배터리를 빼버리면은 건전지 빼버리면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이렇게 뭐 그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리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막 또 쉽게 막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자, 그렇게 이제 안혜옥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지원님은 이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또 앞을 내다보는 법사님들 또 보살님들은 뭐 철장이 보인다 이라거든. 두 사람 다 깜빵이 보인다 이 말이야. 새 창살이 보인다 이라거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지금 1달러가 이제 1,400원 올랐다던 말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허경영 내 모자를 쓰고 이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된다 또는 이제 뭐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지 또 이제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해가지고 세계 황제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 많이 없어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이제 그게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이제 방주를 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해가 안 되지. 아니, 배를 만들려면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든지 해야지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단 말이야. 응? 이해가 되나? 안 되지. 그리고 그거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홍수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그거 되니까 여기 배를 여기 물이 이제 이 산에까지 차니까 배를 타야 산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정신병자 또는 미친놈이라 하지 않겠느냐고. 배를 산에다가 지으니까. 그리고 멀쩡한 이게 살 수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산 위에까지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미친놈이라지 않겠느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 보고 말이지 세계 황제가 된다 이러니까 황제라는 말 자체를 또 싫어한다고.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놈 황제냐 이것도 거부를 하고 또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더 못 믿잖아. 또 노아의 방주하고 같아. 자, 노아의 이제 방주는 내가 볼 때는 거진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뜨려면은
배가 배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비가 얼마나 와야 되겠느냐고. 엄청 와야 안 되겠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려면은 허경영이라고 하는 이 배가 노아의 허경영의 배가 뜨려면은 비가 엄청 온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거. 지금 뭐 명동만 하더라도 서울의 명동 여기도 돌아 골목 안에는 다 빈 점포가 많다고. 일반 아파트 사는 사람들 뭐 이래 보면은 자기 돈 그대로 100%다 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 건데, 예? 뭐 어제 보니까 서울에 이제 한강변 앞에 13억 주고 이제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그런데 자기 돈이 3억이고 10억을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집값이 13억 주고 사가지고 15억이나 16억 되면 좋은데 그게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 10억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팔아가지고 은행에 돈 빌린 거 내고 자기 돈은 제로가 돼버렸다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보니까. 하여튼 경기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계속 간다고. 지금 모든 것을 이번 총선 이후에 터지도록 해놨는데 지금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오르고 시작에 불과하거든. 엄청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 노아가 말이 산 위에 있는 그 노아가 만든 배가 뜨려면은 비가 얼마나 와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참혹한 이렇게 어려운 시기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외식을 뭐 대신동 가면은 안 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는 우리 집사람이 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밥을 많이 사 먹지. 그 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도 하루에 한 번, 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라면이 또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사 먹어야 되는데 뭐 진짜 뭐 돼지국밥이라도 6,000원 하는 것이 지금 9,000원 뭐 10,000원 이래요. 전부 다 뭐 물가 다 올랐다고. 6,000원 하던 거는 거의 없어요. 8,000원, 9,000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땅콩을 좋아하는데 전에는 그 8,500원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0,000원 얼마거든. 너무 올라버리고 이러니까. 그건 그렇고 여하튼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늘 내 호주머니 속에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2025년에는 아시아 통일로 돼 있다고. 아시아 통일 같으면은 대통령이 허경영 총재에게서 대통령이 돼야 아시아 통일할 거 아니냐고.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이 말인데 원래 갑진년이라고. 갑진 내년에 을사거든. 올 내년에 성인출한단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상에 드러난다고. 그 드러나기 막판 바로 일보 직전에 그럼 안티들이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고소를 해가지고 하늘궁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예요. 하여튼 요 정도 내가 기록을 좀 남겨놓습니다. 자,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 세상은 허경영 총재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송은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정예원들이 다 들으면 좋은데 어떤 분이 뭐 이런 유튜브 한 거 뭐 거기에 카톡방에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가 뭐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보는 사람 보고 많은 사람 말고 그런 거예요. 허경영